자, 2026년 국가직 9급. 자, 컴퓨터 일반.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요. 기억 장치를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우리 교재 36페이지를 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게 요거 있죠, 램. 자, 램이고요. 자, 그 다음에 CPU 안에 있는 가장 빠른 기억 소자가 레지스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PU와 주기억 장치 램 중간에 있는 게 캐시예요. 그 다음에 자, 보조 기억 장치가 하드 또는 SSD. 자, 요렇게 구분하고요. 뭐 속도는 얘가 가장 속도는 자, 용량은 큰데 저속 저가. 그 다음에 자, 위로 올라갈수록 자, 요 레지스터가 가장 빨라요. 그런데 소용량이고 고속 고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자, 표현도 하고, 그리고 요 램 있잖아요. 자, 요 램이 동작하는 거는 이게 그 램이 일종의 커다란 창고죠. 그 창고면은 그 창고 안에 파티션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100번지, 얘는 101번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파티션이 자, 100번지, 101번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자, 지금 내가 물건을 갖다 놓을 때 100번지에다 갖다 놔라. 그러면은 쪼르르 가서 100번지에다가 명령이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뭐 동작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 램은 각각의 방, 즉 기억 공간으로 되어 있고, 자, 이제 요게 바로 콘덴서, 그러니까 그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소자. 뭐 이렇게 이거를 뭐 메모리 셀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최초에 자, 초창기에는 워드의 크기가 8비트였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처음에는 101번지, 그 다음에 102번지, 자, 요런 식으로 처리하다가 8비트짜리 컴퓨터 다음에 나온 게 16비트.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클록이 한번 튈 때마다 16비트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32비트.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64비트. 즉, 워드의 크기가 64비트다. 자,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은 자, 1번에서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레지스터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가장 느린 게 바로 보조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뭐 레지스터, 캐시, 주기억 장치. 그래서 자, 1번은 자,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CPU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로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자, 요 놈은 보면은 자료 구성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램에서 8비트짜리 컴퓨터. 그래서 지금 요게 하나의 워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 구성의 최소 단위, 즉 명령을 할 때 8비트를 메모리 버퍼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즉, 자,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워드예요. 그래서 이 워드라고 하는 거는 CPU에서 처리하는 명령어의 단위를 워드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은 3번이죠.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면은 자, 특정 환경에서 선택 가능한 행동 등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자, 머신러닝 기법은 무엇이냐? 자, 얘는 우리 뒤쪽에 보면요. 자, 이제 그 AI 쪽 파트 했는데 이 AI는 조금 좀 이게 어렵죠. 그래서 자, 이제 그냥 개념만 보세요. 처음에는 딥러닝. 자,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 뭐,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는 요거. 자, 머신러닝. 그래서,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예요? 머신러닝이죠. 예, 기계학습이에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의 뭐 기법의 종류에는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자, 요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지도학습은 뭐 옆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클러스터링과 군집, 뭐 자기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 바로 목표치와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바둑 둔 게 바로 강화학습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기타 뭐 머신러닝 모델에는 판단 트리,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3번에서 보상을 주는 거, 목표치와 보상을 주는 거, 강화학습이죠. 그래서 자, 3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10진수 연산 마이너스 25 플러스 4를 2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2진수로 표현하면은, 자, 그리고 저장 공간은 뭐 8비트로 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에 가 보면요, 지금 보수의 개념이 있는데, 자, 먼저 저장 공간은 8비트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은 이거 외우셔야죠. 1, 2, 4, 8, 16, 32, 64, 128. 자, 요거 외웠다 치고, 자, 이거를 보수, 자, 2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25를 이진수로 바꿔야죠. 그러면은 자, 25를 자, 10진수 25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 25잖아요. 출발해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25보다 작은 수가 나올 때까지 가가지고 이거 딱 서요. 그러면은 자, 16에다가 8을 더해야 한 다음에 4를 더하면 오버하죠. 그러면은 요거, 자, 요거를 더해야지. 즉 16 더하기 8 더하기 1 해야지 2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얘가 1이고 나머지를 0으로 해주는 거예요. 즉, 자, 10진수 25는 이진수로 빵빵빵 11 빵빵 1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비트 이렇게 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요 4를 이진수로 바꿔야죠. 그러면은 뭐 4야 뭐 여기 있으니까 빵빵빵빵빵빵 1빵빵. 그러면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개 비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2의 보수죠. 그러면은 자, 순서가 먼저 1의 보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1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은 반전. 0은 1로, 1을 0으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1의 보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2의 보수를 하라고 했죠? 자,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플러스 1 해주면은 111 빵빵 이렇게 쭉 111 이거겠죠? 예. 자, 그러니까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111 요거 이렇게 빵빵 1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해야죠. 자, 요 놈과 요 놈을 덧셈을 하는 거예요. 자, 덧셈 하면은 요건 뭐예요? 1이죠? 얘는 1이죠? 얘는 합이 1이고 여기서 합이 0이고 자리올림수가 하나가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자리올림수가 하나가 올라가고 합은 0. 그 다음에 요 놈은 1이죠. 나머지는 뭐 0. 그 다음에 1, 1, 1. 네.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찾으면 뭐예요? 111 빵 1 이거죠. 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였잖아요. 숙달되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 마이너스 25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은 자, 21을 이진수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자, 21 출발 16 더하기 4 더하기 20이죠? 요거 하면은 뭐 21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빵빵빵 1빵 1빵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자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는 반전이 뒤집으면 돼요. 0을 1로 1을 0으로.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2의 보수를 했으니까 뭐예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하면 딱 끝나는 거죠? 즉 얘는 뭐예요? 요것만 1을 딱 더한 다음 그럼 뭐 끝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네. 자 그래서 자 4번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면요. 네트워크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UDP 기반의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자, 얘는 우리 그 데이터 통신 쪽에 보면은 요거 했죠. 즉, 자,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제 그 외워야 될 거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물대내 전세 표응. 자, 요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각 계층별 기본 장비, 즉 7계층 기본 장비. 요 라우터가 뭐냐면은 요렇게 그리는 것들 있죠. 요게 바로 라우터예요. 즉 경로 설정을 하는 기본 그 3계층 기본 장비가 라우터고요. 자, 2계층 기본 장비는 스위치. 그 다음에 1계층 기본 장비는 허브예요, 이거는. USB 허브. 자, 요런 것들이 있고, 자, 이 OSI 7 레이어를 급하게 만든 것. 다른 말로 대충 만든 게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TCP IP. 그래서 자, 어떤 체계는 뭐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뭐 이거나 이거나. 예.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외우셔야 될 게 TCP 세그먼트, IP 패킷, 그 다음에 맥 프레임, 그 다음에 뭐 비트 스트림. 자, 요렇게 좀 자, 요거는 좀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네, 안 헷갈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게 내 PC에 논리적으로 숨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요게 내 PC에 논리적으로 숨어 있으면은 지금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요거는 눈에 보이죠. 어플이니까. 그 다음에 자, 요 놈들은 다 논리적으로 내 PC에 숨어 있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물리계층이 있죠. 케이블. 그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걸 볼까요? 요게 지금 내 PC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는 이거죠? 인터넷, 텔넷, FTP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고요. 자, 이제 이런 그 어플의 종류, 자, 특성에 따라서 신뢰성이 중요하면은 TCP, 자, 신뢰성보다 속도가 중요하면은 UD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터넷 이게 한 비트가 오류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자, TCP를 쓰고 요 VoIP가 뭐냐면요. 070 있죠. 인터넷 전화. 그게 바로 VoIP예요. 자, 걔네들은 뭐예요? 속도가 중요하죠. 즉, 자, UD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막 그 뭐 소실도 되고 하거든요. 근데 전화는 어때요? 몇 마디 놓쳐도 사람은 앞뒤 문장으로 대충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UDP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뭐 그 기타 프로토콜이고요. 자, TCP든 UDP든 간에 라우터에 의해서 경로를 설정해야죠. 그게 바로 IP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계층 그 프로토콜에는 IP, 기타, ARP, ICMP, IGMP 이런 데 있어요. 그다음에 요건 뭐 그 하드웨어, 즉 랜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IP를 강조한 거죠. 이걸 좀 더 잘 그리면 이거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요런 것들은 뭐예요? 속도가 중요하면은 UDP, 신뢰성이 중요하면은 TCP를 쓴다 하는 것이고, 그 책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조금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줄인 게 이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쓰고 있죠. SNMP, 즉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래서 요 SNMP 같은 경우에는 UDP를 이용합니다. 예. 그러면은 자, TCP와 UDP를 한번 자, 비교해 볼게요. 왼쪽은 TCP. 어차피 TCP든 UDP든 간에 요거 지금 상위 계층에서 받은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TCP 헤더는 생기게 이래요. 그 다음에 자, UDP 헤더는 이래요. 보면은 딱 봐도 UDP가 더 간단하죠. 즉 TCP는 이런 필드에 의해서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데 무겁잖아요.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자, UDP는 뭐예요? 정말로 딱 데이터를 보낼 때 필요한 필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죠. 하다 보니까 신뢰성은 없는데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그 TCP가 동작하는 거는, 자, 지금 내가 요게 뭐 그 웹사이트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DNS에서 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라면 그 네이버나 다음에 IP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신자 IP에다 세팅해야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송신자는 뭐 얘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요 싱크가 뭐냐면은 얘가 송신자고 요게 뭐 네이버나 다음이에요. 그러면은 자, 싱크를 보내면은 이 싱크가 우리 통신할까? 너 지금 통신할 준비가 돼 있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 웹 서버가 자, 통신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싱크에 대한 응답으로 싱크 플러스 에크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싱크 플러스 에크에 대한 응답으로 에크를 딱 보내면은 이것을 세션이 설정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수많은 라우터가 메시 형태로 있겠죠. 있으면은 처음에 한 번 딱 경로를 잡아요. 그럼 이렇게 세션 설정이 되면은 요 라우터의 메모리에 해당 경로가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광속보다 조금 느리게, 그러니까 한 1초의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뭐예요? 자, 리퀘스트 하면은 웹 서버가 데이터, 요 데이터가 뭐냐면 요 태그예요. 태그를 막 주면은 요거, 자, 웹 브라우저가 이거로 화면에 띄우겠죠. 그 다음에 핀 플러스 에크. 요거는 세션 해제.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장비들은 나만 쓰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지워주는 과정. 그게 바로 세션 해제예요. 자, 해서 이게 바로 TCP가 3way. 즉, 여기 보면은, 자, 요것도 좀 외우세요. 처음에 싱크는 뭐냐면은, 요 놈을 1로 세팅하고, 요 나머지를 0으로 세팅하면 이게 싱크예요. 예. 자, 이렇게 된 게, 요게 바로 그 TCP고, 그래서 요 TCP는 3way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UDP는 어떠냐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가 받든 말든 막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받다가 이거나 못 받았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UDP는 신뢰성이 없는데 속도는 빠르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UDP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인터넷 전화. 근데 SNMP도 UDP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않나요?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를, 자, 만약에 방 온도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 그때 뭐예요? 또 보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UDP고요. 그래서, 자, UDP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비연결 지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SNMP가 UDP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SNMP가 뭐냐?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죠. 그 내가 휴대폰으로 집안에 있는 로봇 청소기나 보일러 같은 거 있죠. 에어컨을 껐다 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SNMP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바로 SNMP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그래서 SNMP는 TCP가 아니고 UDP를 사용합니다. 자, 요게 바로 SNMP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에어컨, 보일러,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그래서 지금 요거 보일러 같은 경우에 지금 방 온도 몇 도냐? 뭐 25도. 몇 도냐? 25도. 이렇게 쭉 통신하고 있다가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 급하잖아요. 급할 때는 162번 포트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 자, 요것만 지금 보면은 UDP죠. 예. 나머지는 심플, 요거는 뭐냐면 다 TCP. 그러니까 신뢰성이 중요한 것들. 그래서 자, 5번은 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은 자, 레지스터에 저장된 10진수 정수 29를 2비트만큼 우측 시프트한 결과 해당하는 것은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 시프트가 있고 왼쪽 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먼저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자, 이건데 오른쪽 시프트는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빈 공간에 0을 채우는 거.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먼저 해야 될 거는 29를 이진수로 고쳐야죠. 그러면은 자, 요거 외웠다 치고 자, 이제 29를 이진수로 고치는 거예요. 쭉 가요. 29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딱 서요. 16이죠. 16에다가 8도 하고 8에다가 4도 하고 아직 28이죠? 요거 더해야겠네. 그죠? 그래야지 29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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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더해야 되니까 뭐예요? 빵빵빵 1, 1, 1, 빵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빵빵빵 1, 1, 1, 빵 2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비트만큼 오른쪽으로 밀래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비트가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비트가 0이면은 플러스고요. 1이면은 마이너스인데 0이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지금 자, 두 비트를 밀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죠. 얘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빈 공간은 0으로 채우는 거죠. 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1, 2, 4니까 더하면은 7이죠. 네. 그래서 6번은 자,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7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 무엇인가? 자, 요거는 우리 교재 그 940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은요. 그 앞쪽에 있는데 이게 그 한 몇 개 안 돼요, 이거. 자, 이게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자,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거죠. 그러면은 자, 요 앞에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할까 말까. 그게 바로 계획 단계예요. 즉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하자. 그러면 뭐예요? 대략적인 개발 계획. 이거 우리 한 1년 잡자.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끝나면 뭐예요? 이제 남아서 유지보수하는 거죠, 뭐. 예, 요게 바로 생명주기예요. 그러면은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자, 모형에는 크게 몇 개 안 돼요. 자, 생명주기 모델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에요. 이거는 가장 먼저 나왔고 당연히 실패한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 이거고요. 그래서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너무 그 문서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게 바로 폭포수 개발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개선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프로토타입 또는 원형 모델이에요. 이거는 미리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래서 자, 이거잖아요. 빠른 설계, 다른 말로 대충 설계예요. 그런 다음에 요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고객이 아닌데요. 그러면은 다시 백도. 자, 고객이 만족한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원형 모델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데 못하고요. 뭐 회사 홈페이지, 그리고 조그만 데,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게, 자, 프로토타입 모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나선형 모델이에요. 자, 나선형 모델은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거고,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위험 분석 과정을 추가한 거. 그게 바로 나선형 모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V 모형이 있는데, V 모형은 테스트에 중점을 둔 게 V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있는데, 자, 애자일 개발 방법론에서 자, XP는 2주 정도 주기로 개발하고, 스크럼은 아침마다 회의하는 거. 이게 스크럼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뭐였어요? 지금 보면은 위험 분석 단계를 추가한 거, 바로 나선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7번은 이제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번은 자,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은,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그 메모리 종류가 여기 있죠. 그 USB 메모리. 그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러면은 자, 요 USB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는 갖고 있죠. 예, 이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이거 USB에 이제. 예. 자, 그러면은 옳은 거니까 자, 플래시 메모리, 즉 우리 그 USB 메모리에는 노화형과 랜드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 USB가 랜드형이에요. 그러면은 기억은 예, 맞는 말이네요. 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을 보면은 SRAM은 D램에 비해서, 자, SRAM과 D램이 뭐냐면요, 요거 주기억 장치가 D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있죠, 그 SK 하이닉스나 잘 만드는 게 D램 반도체. 그 다음에 요 그 캐시 메모리 있죠, 요게 바로 SRAM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SRAM은 D램에 비해서 접근 속도가 빠르다. 맞는 말이죠? 즉,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고,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캐시가 2번이고, 주기억 장치가 3번이죠. 예, 가장 느린 건 뭐, 이거죠? 4번. 이렇게. 그래서, 자, 2번, 니은은, 예, 맞는 말이에요. 자, 맞는 말이고, 자, 디귿을 보면은, 자, 롬은 휘발성 메모리로 전원 없이 데이터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롬이 뭐냐면요. 자, 롬이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런 게 있잖아요. 그 롬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 그 USB도 EPROM과 EPROM을 합친 거. 그래서 롬 볼 수 있는 게 CD-롬 있잖아요. 이것도 뭐 그 롬의 일종을 볼 수 있는데, 자, 얘들은 뭐예요?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를 유지하죠. 유지하죠. 예. 그래서 자, 디귿은 틀렸고요. 네, 요거 참 CD-롬 요즘에 안 쓰는데, 그 놀랍게도 그 가수인데 CD-롬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를만 하죠. 예. 그죠? 이거 요즘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자, 요게 바로 CD-롬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EPROM이 있는데요. 자, 얘는 자외선 등을 사용해서 여러 번 저장된 내용 지우고 기록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EPROM이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EPROM이에요. 그래서 자, EPROM 맞죠? 네, 자,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근데 자, 외부 햇빛이나 형광등에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요게 아무래도 이게 빛이,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 좀 그 투과가 돼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도록이면은 실내 어두운 곳 이렇게 보관해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 이렇게 요거 뜯으면은요, 이거 망가져요 이거. 그래서 함부로 이게 뜯으면 안 돼요 이거. 예. 요게 바로 EP롬이에요. 그래서 8번은 그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을 보면은 응집도가 있고 결합도가 있어요. 자, 응집도와 결합도가 이게 뭐냐면요. 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얘를 하나의 모듈을 잘 만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모듈을 재활용하자. 그때 이제 나오는 개념이 모듈화예요. 응집도와 결합도. 그래서 잘 보면 요거는 파워포인트, 요 엑셀인데 요거 똑같죠. 즉 모듈을 잘 만들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겠다. 나온 개념이 응집도와 결합도고요. 자, 그래서 응집도와 결합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자, 응집도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그 한 영업부예요. 자, 영업부에서 응집도는 강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응집도는 강한 게 좋은 거고, 자, 결합도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영업부와 뭐 인사부, 다른 부서와 엮인 거는 좀 약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응집도는 강한 게 좋은 거고, 결합도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거죠. 응집도는 강한 게 좋은 거고 결합도는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응집도는 자, 요거 외우셔야죠. 기, 순, 교절, 시, 논, 우.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이게 강한 거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결합도는 자스, 제외공내. 자스, 제외공내 해서 자료 결합도는 결합도가 약한 거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합도, 자료 결합도는 자료 요소, 데이터로만 구성될 때.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게 자, 이제 뭐, 그냥 샘플로 든 거예요. 자, C 언어에서, 이거는 자, 샘플이에요, 이거는. 자, 지금, 자, 이게 분석을 할 때 메인부터 돌아가고, 이건 뭐예요? 인티저형 변수 K와 J를 선언만 한 거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변수에 3을 넣고 J라고 하는 변수에 2를 넣은 거죠. 그런 다음 얘는 뭐예요? 자, 수압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네요. 그런데 매개 변수로 K와 J를 넘긴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자, 수압이라고 함수에서 A와 B를 선언했죠. 자, 선언한 다음에 매개 변수로 3과 2를 딱 넘긴 거잖아요. 네. 자, 넘긴 다음에 자, 템프를 선언했죠. 그 다음에 템프에다가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즉 A 변수가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건 뭐예요? 변수 B에 있는 값을 A에 넣은 거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템프에 있는 게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찍으래요. K와 J를 찍으래요. 그럼 뭐 이거 찍는 거죠, 이거. 네. 그럼 3과 2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요때 보면은 자, 매개 변수 이게 바로 이게 콜바이 밸류. 그러니까 자료 결합도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데이터만 넘기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 9번을 보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번.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를 직접 참조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요거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게 데이터를 넘기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내용을 자체를 넘기는 것, 즉, 이렇게 고투문. 그러니까 그 개발 초짜들이 고투문 쓰는데 이거 고투문 쓰면 혼나요. 예. 그래서 해당한다. 뭐, 이거는 뭐, 그죠. 내용 결합도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응집도는, 즉, 응집도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응집도는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맞는 말이죠. 그 다음 3번. 모듈을 구성하는 한 요소의 출력이 다음 요소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경우 순차적 응집도에 해당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4번. 레코드, 구조체 또는 객체와 같은 복잡한 주고받는 경우는 데이터 결합도는 뭐냐면요. 요거는 매개 변수를 주고받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 구조를 주고받는 거는 뭐냐면은 스탬프 결합도예요. 그래서 9번은 자, 4번이고요. 틀린 거는 자, 9번은 그래서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을 볼게요. 자, 10번을 보면은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묻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포인터예요. 자, 포인터가 이쪽에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볼 때는 찾아야죠. 그 메인부터. 자, 지금 메인이 여기 있죠?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놈은 자, 지금 A라고 하는 동적 배열을 만들었고 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크기는 5고 자,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0부터 4까지 크기는 5죠? 자, 크기는 5고 지금 여기 요 A 배열은 시작 번지를 그냥 제가 100번지라고 임의로 넣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상수. 그래서 이 A 배열의 시작 번지가 100번지다 하는 거를 지금 딱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펑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요 위에 있죠? 자, 얘를 호출했는데 매개 변수로 요거 뭐냐면 A 그 배열의 시작 번지. 그다음 요거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요 배열에서 제가 요거를 그냥 100번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 개념적으로 넣은 거고 실제로 이게 이런 게 있겠죠? 자, 헥사 데시멀로 이런 그 번지가 있을 건데 이거 그냥 내가 100번지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100번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자, 요거 100번지고 요 A가 그다음에 요거 A 더하기 4. 이 말은 뭐냐면은 자, 100번지에서 네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04번지겠죠. 예.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 데이터 값을. 그러니까 그 값을 딱 넘기는 거예요. 자, 넘기면은 요 펑스라고 하는 함수에서 포인터형 변수 p 선언하고 포인터형 변수 q 선언한 다음에 얘가 지금 100번지와 104번지로 받은 거죠. 자,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P가 100번지고 Q가 104번지죠. 요게 만약에 만족하면은 그냥 끝나겠죠. 그런데 요게 지금 제 보면 펄스죠. 펄스니까 내가 밑으로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찍으래요. 포인터형 변수 P와 포인터형 변수 Q를 찍으래요. 그러면은 포인터형 변수 P는 100번지에 있는 값이죠. 그럼 얘는 3을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터형 변수 Q는 104번지.
자, 104번지에 있는 값은 5죠? 그럼 얘는 8. 자, 8을 프린트F 모니터에 딱 찍겠죠. 찍고 난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커서가 줄바꿈이 없으니까 깜빡깜빡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지금 본인을 또 호출했죠. 그런데 P 더하기 1, Q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P가 100번지죠? 자, 100번지에 더하기 1 하니까 얘는 101번지.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104번지죠. 104번지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 103번지. 요게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100번지가 101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4번지가 103번지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직 만족 안 하죠. 펄스죠. 펄스예요. 펄스이기 때문에 밑으로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포인터형 변수 P가 가리키고 있는 게 101번지죠. 자, 그럼 자, 101번지에 있는 값, 여기서 101번, 지금 요게, 요렇게 간 거니까 뭐예요? 101번지니까 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그래서 얘는 2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인터에 무슨 Q는 뭐예요? Q에는 103번지죠? 자, 103번지에 있는 값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얘도 1이네. 1과 2니까 2를 딱 찍겠죠. 그 다음에 커서가 이제 여기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딱 가는 거예요. 자, 현재 P는 101번지니까 얘는 102번지가 되고, Q는 103번지니까 백 1이니까 102번지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래서 얘는 102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는 얘도 102번지가 이제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비교해 보는 거예요. 펄스죠. 그죠? 예. 똑같잖아요. 펄스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그러면은 102번, 지금 요건 뭐예요? 포인터의 변수 P, 102번지. 4죠? 얘는 4예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Q, 102번지. 얘도 4죠? 더하면은 8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예요? P 더하기 1은 103번지고 Q 마이너스 1은 101번지죠? 요 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103번지, 101번지로 바뀌겠죠. 자, 요거 P가 103번지고 Q가 102번지죠? 오, 만족하네. 자, 만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리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 그럼 뭐예요? 828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10번은 자,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은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뷰에 대한 뷰 가상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이쪽에 있어요. 자, 뷰. 자, 여기 뷰가 있는데, 자, 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상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뷰 쓰면 안 돼요, 이게. 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 전원을 끄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딜리트가 아니고요. 드랍이에요. 드랍 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만드는 거는 이거에 이제 자, 주문 테이블과 주문 상세 테이블을 두 개를 조인해 가지고요. 주문 목록이라고 하는 뷰 테이블을 만들어 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내 메모리에 가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뷰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드랍 뷰. 예, 딜리트 뷰가 아니고요. 드랍 뷰라, 이거는, 자, SQL 자체가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죠? 그러니까 문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드랍 뷰 써야 된다. 그래서 11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2번은요. 이진 소수로 변환하면 무한 순환 소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요거는 어디냐 하면요. 자, 여기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이진수를 바꾸는, 요게 그 FM대로 하는 건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요건 뭐예요? 2의 0승이죠. 그 다음에 2의 1승. 아, 요건 뭐냐면, 자, 요거는 지금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2의 0승부터인데, 왜 오른쪽은 2의 마이너스 0승은 없냐? 그러니까 0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이건 뭐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8분의 1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0.5, 0.25, 0.125.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뭐 이게 맞춰지는지를 보는 거죠. 자, 0.25는 여기 있네. 이거는 뭐예요? 고치면은 0.01이죠? 2를 이거 그냥 딱 그냥 고쳐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0.375는 자, 지금 0.25랑 0.125 요 두 개를 더하면은 0.375죠? 즉 얘를 이진수로 고치면은 0.0.0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는 뭐예요? 0.5니까 그냥 0.1이죠? 네. 그러면 뭐, 자, 지금 0.4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다 답이고요. 자, 요거를 그 FM대로 이진수로 그 소수점 이하로 고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곱한데 소수 부분이 0 또는 반복되는 수가 나올 때까지 곱하기를 반복하는데요. 해보시면은 이게 안 끝나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가 좀 버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12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3번은 다음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속성 A와 D의 함수 종속 화살표. 자, 요 말은 뭐냐면 함수 종속이라는 건 뭐냐? 속성 A의 값을 통해서 B의 값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거. 그게 함수 종속이에요. 그래서 학번이 18001이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손오공이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학번으로 구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함 종속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짤 때 이 두 개의 쿼리를 조인을 걸어서 이렇게 학번으로 조회해야지 학번이 18001인 손오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뭐예요? 동명이인이 쭉 나오겠죠. 예. 자, 요런 것들. 그러면은 자, 볼까 한번? 자, 함수 종속은요. 유일하게 정해지는 관계를 종속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가 결정자고 B가 종속자일 때, 자, 지금 A가 1이면은 2가 되는 거고 4면은 8이죠. 자, 근데 요거 2일 때는 뭐냐면은, 자,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1이면은 2고 4면은 8인데 2면은 뭐예요? 얘가 6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은 제끼고 그 다음에 자, 2번은 B가 결정자. 자, 지금 B가 2일 때는 7, 6일 때는 5. 그런데 8일 때는 뭐예요? 이 말은 뭐 이거예요. 8이면은 얘가 7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2번도 제끼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지금 결정자가 두 개네요. A와 D, 즉, 1과 7이면은 2고, 4와 2면은 8이에요. 자, 그런데 2와 6일 때는 8도 있고, 6도 있죠. 자, 이 말은 이거죠? 쓰면은. 자, 결정자가 두 개, 종속자가 하나예요. 근데 똑같잖아요. 2와 6일 때는 얘가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을 보면은 결정자가 C와 D네요. 자 그러면은 7과 7일 때는 1이고 7과 2일 때는 4죠. 자 근데 이거 어때요? 5와 6일 때는 2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소리예요 이게. 7과 7일 때는 1이고 7과 4예요. 근데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요건 뭐예요? 어차피 5와 6일 때는 그냥 2인 거죠?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얘나 뭐 얘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13번은 옳은 거죠, 옳은 거. 예.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면요.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인데 P4예요. 뭐 가장 간단한 거죠. 자, 요거 그 P4.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페이지 프레임이 총 3개래요. 그 다음에 빈 상태에서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를 넉넉하게 그려줘요. 자, 그려준 다음에 처음에 CPU가 8을 요구한 거죠? 8인데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가상 기억 장치에서 8을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1번 페이지 요구했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상 기억 장치에서 1번 페이지를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2번을 요구했어요. 없네요. 갖고 와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3번 페이지 요구했어요. 없죠. 가상 기억 장치에서 3번 페이지를 갖다 놔야 되는데 어라? 빈 공간이 없네. 이 중에 하나를 내려야 돼요. 자, P4는 가장 오래 있던 놈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가장 오래 있던 놈은 8번이죠. 그래서 8번을 내리고 였다가 3번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번엔 CPU가 1번을 요구했어요. 요 있네. 갖다 쓰면 돼요. 즉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4번을 요구했어요. 4번 없네. 자, 갖다 놔야 되는데 한 놈을 내려야 돼요. 자, 가장 오래 했던 놈이 1번이죠. 그래서 1번을 내리고 여기다가 4번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5번 요구했어요. 5번 없네요. 한 놈을 내려야 돼요. 가장 오래 했던 게 2번이죠. 그래서 2번을 내리고 여기다가 5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3번 요구했네요. 또 있죠?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4번을 요구했어요.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1번을 요구했어요. 없어요. 한 놈을 내려야 돼요. 가장 오래 했던 게 3번이죠. 그래서 3번을 내리고 였다가 1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4번. 또 있네.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CPU가 3번. 없어요. 한 놈을 내려야 돼요. 4번을 내려야죠. 가장 오래 했던 놈이니까. 그래서 4번을 내리고 였다가 3번 페이지를 갖다 놓으면은 끝. 자, 문제가 뭐였어요? 그런데 페이지 부재 횟수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 그래서 14번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IP 버전 4 주소의 첫 번째 바이트와 각 바이트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 보면요. 클래스가 있는데, 자, 여기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진수를 고쳐야죠. 즉, 요거 다 외우고 있죠? 1, 2, 4, 8, 16, 32, 64, 128.
예. 자, 그럼 이제 이거 외웠다 치고, 이진수 빵 111에 빵빵 1을 10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1만 딱 더해주는 거죠? 1만. 0은 빼고요. 1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2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치면은 1만 더해주는 거죠? 139.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다 1이면 뭐냐면 이걸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255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 IP 주소할 때 뭐 255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뭐 10진수를 2진수로 고치는 방법은 자, 192 출발. 192보다 작은 수가 나면 딱 서요. 그래서 128에서 64를 더하면은 192죠? 얘는 뭐예요? 11 빵빵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191, 139, 38, 45. 예, 이런 식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자, 고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클래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그 여러분들 그 제어판에 보면은 여기 서브넷 마스크에 255점 빵빵빵 있으면 걔는 A 클래스예요. 자, 그 뭐냐면 이거예요. 255 그다음에 빵빵빵이면은 걔는 A 클래스고요. 자, 이제 요 A 클래스 하나 받으면은 1600만 명한테 IP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누가 받냐면은 뭐 아메리칸 텔레콤 뭐 그런 데 있죠. 우리나라에는 KT가 요거 하나 갖고 있어요. 클래스 A. 왜냐면 자 이제 KT 같은 통신 사업자는 요거 하나 받아가지고 1600만 명 고객들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KT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하나 갖고 있고요. 클래스 B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서비스 하려고. 자, 이게 바로 클래스 A예요. 네, 클래스 A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몇 개 없어요, 이거는. 네, 몇 개 없고 하나 받아 놓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A 클래스예요. 자,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55점, 255.0.0은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255점, 255.0.0은 B 클래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C 클래스예요. 즉 255점, 255점, 255.0은 C 클래스고요. 자, C 클래스 하나 받으면은 직원들 한 250명 정도 직원들한테 IP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큰 회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C 클래스 하나 받아요. 받아가지고 요 직원들한테 IP를 부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나온 게 CIDR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서브네팅은 뭐냐면은 우리 직원이 5명인데 C 클래스 이게 가장 작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낭비죠. 그때는 이거를 줄이는 거. 그게 바로 서브네팅이고요. 그 다음에 자 슈퍼네팅은 뭐냐면은 자 우리 직원이 260명이야. 그런데 C클래스 하나를 받자니 부족하네. 그때 뭐냐면은 호스트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슈퍼네팅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게 뭐냐면은 내 PC에 요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거죠, 뭐. 자, 이제 A 클래스 같은 것들은 요것만 고치면 돼요. 자, 얘를 이진수로 고쳐요. 고치면은 이게 딱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따지냐면요. 첫 번째 비트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비트가 0이면은 걔는 A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B 클래스 128을 이진수로 고쳐요. 자,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트가 1이죠. 1이면은 여기로 가요. 자, 두 번째 비트가 0이죠. 즉 시작 비트가 1, 0이면은 얘는 B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클래스. 자, 192를 이진수로 고쳐요. 자, 첫 번째 비트가 1이죠. 1로 가요. 두 번째 비트가 1이죠.
1로 가요. 세 번째 비트가 0이죠. 그러면 얘는 C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즉 시작 비트가 110이면은 걔는 C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직이 내 PC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D 클래스는 얘를 고쳐 이진수로 첫 번째 비트가 1이죠. 두 번째 비트가 1이죠. 세 번째 비트가 1이죠. 네 번째 비트가 0이죠. 그럼 지금 뭐예요? 시작 비트가 1110이면은 걔는 D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E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에 이제 A 클래스 시작 비트가 10이면은 B 클래스, 110이면은 C 클래스, 1110이면은 D 클래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있잖아요. 이걸 딱 써줘요. 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자, 이거를 왜 썼냐 하면요. 이거 하려 한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요거 알고 있잖아요. 요거. 자, 이걸 딱 써줘요. 써주고. 자, 가장 작은 거는 나머지 비트를 0으로 세팅하면 가장 작은 거죠. 다 얘를 이렇게 0으로 다 세팅해줘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어차피 뭐 0, 1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비트를 다, 그러니까 그 8비트 채워야 되니까 다 얘를 1로 채워주는 거죠. 네,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차피 빵이고, 그 다음 얘는 뭐예요? 128이죠? 얘는 요놈 더하기 요놈 하니까 192. 얘는 요놈 더하니까 224. 그 다음에 요놈은 뭐예요? 요거 다 더하는 거죠? 더하면은 127, 191, 223, 239. 예. 자,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이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A 클래스는 0부터 127까지. B 클래스는 128부터 191. C 클래스는 192부터 223. D 클래스는 224부터 239. 그래서 제가 힘들면은 요거 C 클래스만 좀 외우려 했잖아요. 요거만. 예, 왜냐면 가장 많은 게 C 클래스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자, 가장 작은 게 0이고 가장 큰 게 255죠. 똑같아요. 0, 255. 0, 255. 0, 255. 이렇게. 뭐, 개 중에 이제 몇 개는 그 예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거 빼주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것도 하나씩 좀, 요거 이제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예, 근데 뭐, 이거까지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내가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외우시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못해요, 이거. 예, 기운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이거. 그래서 요것만 딱 외우고 있다 하면은 끝난 거잖아요. 자, 요건 뭐예요? 10진수로 고치면은 19죠. C클래스. 얘는 뭐예요? 192부터 23이니까 뭐예요? 이건 아닌 거죠? 네, 1번이 아니에요. A 클래스. 요 사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B 클래스. 요 사이에 있고, 요건 뭐야? D 클래스. 요 사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15번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16번은요. 뭐, 자바인데, 자, 요게 그, 자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금 좀,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그 샘플이고요. 자, 지금 요거 클래스 A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자, 클래스 B인데, 요게 뭐냐면은, 상속받았다. 즉, B는 A를 상속받았다. 이 소리예요. 화살표를 위로 표시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그 다음, 요건 뭐예요? 클래스 C죠. 자, 클래스 C는 B를 상속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이제 메인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요 말은 뭐냐면은, 객체 C를 만들었어요. 자, C를 만들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생성자 호출했죠. 예, C.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B를 상속 받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성자 호출 또예요. 근데 B는 A를 상속 받았죠? 얘 또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얘 찍어요. 그래서 자, 생성자 A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자기 그 호출한 놈 쫓아가는 거죠. 가서 생성자 B를 찍어요. 그 다음에 다시 쫓아가는 놈, 그러니까 그 호출한 놈을 가가지고 생성자 C를 찍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보면은 프린트 ln이 뭐냐면은 그 줄바꿈. 그래서 커서가 밑에 딱 생길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바로 그 상속과 생성자인데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자바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거의 안 해요. 그냥 자바도 C처럼 거의 똑같이 그냥 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거 그냥 문법이에요, 그냥. 자, 문법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16번을 보면은 자, 지금 딱 보니까 근데 못 보던 게 있죠. 이게 있네. 그래서 자, 요 스태틱이 뭐냐면은 바로 메모리 로딩이 끝나면은 바로 호출되는 게 스태틱이에요. 네. 이거 안 써요, 이거. 이거는 그냥 시험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자, 지금 얘가 클래스 A잖아요. 자, 클래스 A고 그 다음에 자, 클래스 B가 있는데 A를 상속받았다. 그럼 말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클래스 B를 딱 로딩하면은 자, 이게 스태틱이요. 네. 바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를 딱 찍어버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게 없다. 자, 지금 여기 없다 칠게요. 없다 치면은 이때는 그냥 그 순서대로 즉 자, 메인이죠. 자, 지금 메인이고 자, 프린트 3이에요. 자, 요 말은 뭐냐면은 메인에서 얘를 찍는 거잖아요. 자, 얘를 찍는데 자, 3을 찍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B죠. 여기 있잖아요. 클래스 B가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자, 클래스 B. 그런데 클래스 B는 클래스 A를 상속받았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2를 딱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자기 그 호출한 놈 와서 2 찍고, 그 다음에, 네, 끝. 이렇게. 자,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눈치가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좀, 이거 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예. 자, 이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자, 요거, 이게 가장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예. 자, 먼저,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았고, 예. 자, 그러면은, 자, 얘가, 처음에 자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자 로딩할 때 자 얘가 로딩을 하면서 뭐예요? 지금 스태틱 있잖아요. 바로 호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4를 딱 찍어 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로 가지 이제 메인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메인부터. 자, 메인 3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클래스 B. 자, 지금 여기로 가 가지고 자, 클래스 B 갔으니까 A를 상속받았으니까 A로 가가지고 2를 딱 찍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가야죠. 자기한테 되돌아와가지고 2를 찍고 그 다음에 끝. 이렇게. 그래서 자 16번은 네, 그 4번이에요. 자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시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은 교착 상태 데드락. 자 여기 보면은 교착 상태가 뭐냐면요. 데드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 사전에 양보는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못 지나가죠. 이게 바로 데드락이에요.
그래서 대드락의 필수 발생 조건은 상호 배제, 점유 및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요 네 개를 모두 만족을 해야지 대드락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부정을 해도 대드락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방, 회피, 탐지.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17번을 보면은 교착 상태의 발생의 필요 조건에는 이거죠. 상호 배제, 선점이 아니고요. 비선점이에요. 그 다음에 선형 대기가 아니고 환영 대기. 그래서 자, 기억은 아니고, 자, 니은은 회복 기법. 회복 기법은 강제 종료시키는 거. 예. 자,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은 교착 상태 예방은 뭐냐면 부정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건 뭐냐면은 탐지 또는 발견. 그 다음에 자, 리을은 뭐냐? 은행원 알고 있죠? 얘는 회피예요. 피하는 거. 맞네. 그래서 자, 17번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18번은요. 자, 요거는 퀵정렬인데 우리 그 정렬에서 자, 퀵정렬은 상당히 효율은 좋은데 좀 이게 복잡해요. 예. 해가지고 자, 요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분할 정보. 그래서 자, 퀵정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뭐 이 정도면 뭐 효율이 뭐 그 좋은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7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맨 왼쪽 거를 7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을 기준으로 이거 모으는 거예요. 값들을.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으로 모은 다음에 피보 7을 중간에다가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얘가 결과론적으로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을 모으겠죠. 이렇게 반반씩 잘라서 정렬하는 게 바로 퀵정렬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얘를 이제 피봇을 잡고 자, 지금 얘가 보면은 레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서로 두 개를 바꾸는 거예요. 자, 바꾼 다음에 계속 가다가 요것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자, 요놈도 이제 교체하고 둘이 크로스 발생하면은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7보다 작은 거는 왼쪽, 그죠? 7보다 큰 거는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반복해 나가는 게 바로 퀵정렬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퀵정렬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소스를 쥐어줬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피봇은 정렬하고자 하는 대상의 맨 마지막 원소로 선택한다. 라고 이미 이거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배열이고 이게 인덱스예요. 자, 인덱스는 0부터 7까지 돼 있으면은 요거 볼게요. 파티션이 있고 자, 요게 퍼스트가 0이고 라스트가 7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피봇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 원소 17이 피봇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왼쪽 로우는 왼쪽 포인터, 하이는 오른쪽 포인터 잡고 그 다음에 자, 요 말은 뭐냐면은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거죠, 이거. 로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하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요 끝나면 교차가 끝나면은 피봇과 로우 값을 교체한다. 자, 이건데 자, 이제 요거를 그 푸는 방법은 헷갈리니까 얘를 이렇게 표를 딱 좀 딱 그어줘.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 로우 값이에요. 자,
로 변수, 즉 레프트 변수 주소값이 일씩 증가하면서 피봇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멈추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은 일씩 감소하다가 피봇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은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추고, 그 다음에 자, 이걸 1단계에서는 이럴 때 그대로 딱 써줘요. 그대로 써준 다음에 피봇은 보통은 이걸로 잡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맨 마지막 원소 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해야죠. 뭐 여기 피봇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피봇은 17로 아니 뭐 이렇게 확정됐고요. 자, 요게 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17이 하이인데, 여기 잘 보면은 요게 지금 하이가 니꾸루가 있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뭐 얘 때문에 이제 여기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로우는 어때요? 로우는 여기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로 간 거고. 자, 하여간 자, 그러면은 자, 로우 값은 일씩 증가하면서 피봇 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멈추는 거예요. 17보다 큰 값이 나오면 멈출 거예요. 자, 아직 작죠. 자, 그 다음에 하이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피봇 값보다 작으면은 멈출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작잖아요. 자, 지금 11은 피봇 값보다 작죠. 작은 값이 나오면은 딱 멈춰요. 그래서 이 하이는 멈추고, 자, 로우는 뭐예요? 피봇 값보다 큰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15 작죠? 오, 이제 크네. 크면은 멈춰야죠. 자, 멈춘 다음에 지금 로우가 3이고 하이가 6이잖아요. 자, 요거 하면 뭐예요? 요 말은 뭐냐면은 로우와 하이를 교체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11이 지금 자 보면은 얘가 교환 바꿔줘라. 11이 여기로 가고 19가 일로 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 바뀌었어요. 자, 바뀐 다음에 뭐 언제 계속 가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왼쪽으로 가요. 자, 가니까 피봇 값보다 작은 게 나왔죠? 얘는 멈추고. 자, 로는 뭐야? 계속 가야죠. 계속 가니까 어때요? 자, 요 말은 뭐냐면 서로 교차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교차 전까지 교차가 발생하면 지금 요게 지금 펄스죠. 펄스면은 요 말은 뭐냐면요. 피봇과 로우 값을 교체하라. 그 얘기예요. 즉 피봇과 얘와 얘를 교체하라. 그럼 얘가 이렇게 자 피봇과 로우 값을 교체하면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바뀌었어요. 자, 바뀌면은 자, 일단은 뭐 피봇 값을 기준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몰았고 큰 거는 오른쪽으로 몰았죠. 자, 몰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뭐예요? 7, 3, 2, 11, 13 요거잖아요. 요거 유례전 있네. 그래서 자, 이제 4번은 있어요. 4번은 있고, 자, 이제 요거 1단계 끝 2단계는 얘를 그대로 써줘요. 자, 그대로 써주고, 자, 지금 요 오른쪽은 끝났죠. 자, 이제 왼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왼쪽에서 대상의 맨 마지막 원소가 피봇이 되고, 그 다음에 로우, 그 다음에 하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볼까요? 이제 가야죠. 오른쪽으로 가야죠. 자, 이제 얘가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 딱 가려고 했다 보니까 피봇 값보다 피봇이 5잖아요. 큰 값이 나왔죠. 그럼 얘는 로 값을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추고 하이는 피봇보다 작아야 돼요. 자, 요거 아니고 한 칸 더 가야죠. 요것도 아니고. 자, 요거 어때요? 작죠. 작으니까 멈춰요. 자, 멈춘 다음에
로우와 하이 값을 교체.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럼 계속 가야죠. 예. 계속 가다가, 자, 이제 하이 왼쪽으로 가고 멈추고, 자, 로우는 어때요? 큰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 멈췄죠. 즉, 자, 교차가 발생하면은 피봇 값과 로우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피봇 값과 로우 값, 요 놈과 요 놈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꿨죠? 자, 그럼 뭐예요? 2단계 끝났죠? 2회전 끝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2, 3, 5, 11, 13. 요게 2회전한 결과죠? 자,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3회전. 요거를 그대로 써준 다음에, 자, 피봇은 이제 뭐예요? 요게 다 피봇이 되고, 왼쪽, 오른쪽. 자, 하이로. 자, 지금, 요거 교체했으니까 뭐예요? 피봇과, 지금 얘가 피봇이고, 얘가 로 값이죠. 똑같죠? 그럼 얘는 그냥 똑같아요. 네. 자, 똑같고, 지금 왼쪽은 다 돌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안 돈 거 있잖아요. 오른쪽 돌아야죠. 피봇. 그 다음에 로우 하이. 자, 지금 얘는 지금 뭐야? 시작부터 크니까 멈춰 있죠? 그 다음에 하이는 그냥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또 가고, 자, 또 갔을 때 이제 교차가 딱 발생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뭐예요? 교차 발생하니까 피봇 값과 로 값을 교체하는 거예요. 즉, 피봇 값과 로 값을 교체하는 거예요. 끝났네. 그러면은 3회전. 이거죠, 이거. 예. 그래서 자, 끝났고, 그냥 뭐 4회전은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이거 보면 뭐 피봇 하이로. 자, 지금 요거 하이가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더 가고, 지금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야죠. 해가지고 지금 한데 이미 다 크로스 했으니까 피봇 값과 로 값, 요 놈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요렇게 바꿔주면은 끝. 아따. 네. 자, 그래서 자, 18번은 없는 거는 2번이죠. 자, 2번이고요. 자, 이건 저기 몇 번이야? 자, 18번 같은 문제는요. 그냥 뭐 틀리려고 내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19번은 SSTF. 요거는 이제 여기 500 여기 보면은 여기죠. SSTF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요거 말은 뭐냐면은 자, 요거 지금 디스크 스케줄링 요거를 갖고 온 거죠. 요게 뭐예요, 이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죠. 여기서 갖고 오는 방법에는 요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시험은 이거죠. SSTF. 그래서 요게 바로 SSTF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요 그 SSTF를 하는 방법은 지금 작업 큐잖아요. 작업 큐가 이렇게 있으면은 첫 번째 얘를 오름차순 정렬 해줘요.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가 50이죠. 50을 추가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SSTF잖아요. 자, 얘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기준은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빼봐요. 빼면은 왼쪽은 35고 오른쪽은 15죠. 이게 바로 거리예요. 그러면은 자, 가까운 쪽으로 쭉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해서 얘가 딱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으니까 50은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65에서 얘가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기준은 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15에서 65를 빼면은 50이고 이게 오른쪽은 7이에요. 가까운 쪽은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5는 끝났고, 자, 여기서 1루 갈까 1루 갈까 빼보는 거죠. 빼봐요. 그러면은 자, 지금 가까운 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1루 갈까, 1루 갈까? 요 놈과 요 놈을 빼보는 거죠. 빼보면은 뭐 오른쪽으로 가야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바로 SSTF예요. 그래서 19번은 자, 1번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뭐 딴 거 보면은 뭐 요거는 이제 엘리베이터, 요거는 타자기처럼 움직이는 거. 자, 요거 한번 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20번을 볼게요. 자, 지금 뭐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묻고 있는데, 요 비슷한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그 배열과 포인터에 관한 그 문제고요. 자, 지금 요것도 역시 메인부터 시작을 해야죠. 자, 메인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동적 배열인 ARR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5예요. 크기는 5고, 자,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0부터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0부터 4까지 크기는 5. 초기 값으로 1, 2, 3, 4, 5가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이 배열의 시작 번지는 100번지다 라고 이제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otat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네요. 저 위에 있죠? 요걸 호출할 때, 자, 4개의 변수를 봤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AR이라고 하는 배열의 시작 번지, 즉, 100번지를 넘겼고, 그 다음에 N과 K에는 5와 7을 넘긴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rotate라고 하는 이 지역 변수의 포인터형, 요거 좀 선언했잖아요. 포인터형 변수 A, 그 다음에 N과 K를 선언했고, 매개의 변수로 100번지, 그 다음에 5와 7을 넘긴 거죠. 자, 이렇게 넘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은, 같은 거죠, 이거. 즉, K는 7이고, N은 5잖아요. 모듈러 연산. 나머지는 2죠. 즉, 2를 K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K가 7에서 2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냐면은, 자, 화일문인데 컴퓨터에서는 0을 펄스로, 0이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true예요.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 K가 2잖아요. 그럼 2면은 0이 아니기 때문에 true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죠. 그 말은 후위연산이에요. 즉, 비교를 참 거짓을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즉 true 확인한 다음에 K가 2에서 1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루프니까 뭐예요? 그 다음 0 바뀌겠죠? 그럼 이제 0이 딱 되면은 빠져나가겠죠. 하여간 지금 현재 K는 1이에요. 자,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냐면은 이제 얘는 지금 요거는 지금 AR이고 A는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0번째 인덱스 1이에요. 자, 1을 변수 퍼스트에 넣으래요. 그러면은 자, 지금 선언했죠? 퍼스트라고 하는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한과 동시에 2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만 했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보니까 0부터 n이 지금 5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5죠. 그러면은 i는 돌아가는 게 0, 1, 2, 3. 지금 i가 조심해야죠. 지금 얘가 5가 아니고 빼기 했으니까 4잖아요. 즉 지금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도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거 지금 그 돌아가는 거는 i 값이 0, 1, 2, 3 여기만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 i 값은 0, 1, 2, 3. 자, 요렇게 지금 돌겠죠?
돌고 처음에는 i가 0일 거예요. 0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지금 a고 i가 0이니까 자, 이거잖아요. 자, 요거를 자 쓰면은 a 지금 i가 지금 0이기 때문에 100번지. 자, 100번지에 있는 값은 근데 자, 요 100번지인데 플러스 1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100번지에서 한 칸 밑에. 즉 2예요. 자, 2를 요건 뭐예요? a 0에다가 넣으라는 거잖아요. 즉 여기 요 2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가 이제 0에서 1이 됐어요. 자, 1이 되면은 요는 뭐예요? 지금 a 2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100번지에서 두 칸 밑에. 두 칸 밑에 3을 A1에다 갖다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값이 2일 때, I 값이 3일 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포문을 빠져 나갔죠. 자, 나간 다음에 지금 n이 5잖아요. n이 5기 때문에 A4에는 뭘 누래요? 퍼스트 2를 누래요. 즉 A 여기 자 100번지에 4칸. 자, 100번지에 4칸 밑에 였다가 2를 탁 누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1에서 자, 이제 1에서 먼저 판단한 다음에 추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K는 이제 0이 됐어요. 해서 추가 됐기 때문에 요 밑을 도는 거예요. 자, 이제 그 포스트에다가는 A 배열, 요게 있죠. 0번째. 자, 요거 보면은, 자, 요거는 2니까 지금 2를 포스트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2가 딱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는 뭐, 자, 선언만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보면 또 돌 필요 없죠.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지금 i가 0, 1, 2, 3까지 도는데, 자, 지금, 자, 이제 요거는, 자, 0일 때는 지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자, 이렇게 다 돌았어요. 자, 돈 다음에 n-1은, 즉, 지금 포스트가 2잖아요.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자, 이제 그 로테이트를 다 돈 다음에 나왔어요. 자, 나온 다음에 i가 1을 이렇게 다 선언했죠. 선언한 다음에 이건 뭐예요? i가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ARR 요거 도는 거죠. 자, 돌면서 찍으래요. 즉 3, 4, 5, 1, 2를 찍는 거죠. 찍고 끝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번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2026년 국가제 컴퓨터 일반 자 문제 풀어봤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